4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47회도 보셨겠죠? 체제가 변경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기본이 어떻게 출제됩니까? 라고 질문한 학생들이 있는데, 자, 초급 수준 있죠? 예전에 46회까지 중급 수준이 있어요. 중급에서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이제 초급에서 중급에서 쉬웠던 문제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그리고 중급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를 조금 추가한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선택지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중에 하나 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4개의 선택지 대부분은 중급 수준이 아니고 초급 수준으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판단만 잘 한다면 문제 없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우자라는 말씀드리고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우표 보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고인돌하고 민무이토기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동기 시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모둠은 어느 시대 대표적 문화유산 고인돌과 민무이토기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군장의 무덤이 고인돌이었잖아요. 그리고 무늬가 없는 토기, 민무늬. 만약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면 신석기. 그렇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동기 시대.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여러분, 우경이 뭐예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경은 고려 시대 때. 왜냐하면 널리 보급되었다. 일반화되었다라는 건데 1번부터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일반화된 것은 고려예요. 우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6세기 지증왕인데 일반화되었으니까 고려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걸 저 신라로 풀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신라도 훨씬 이후니까 안 되겠죠. 두 번째,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청동기잖아요. 그렇죠? 2번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우리가 청동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철제농기구. 언제요? 철기시대입니다.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으니까 막지였죠. 동굴에서 대충 살았죠. 그러니까 구석기 때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청동기 시대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라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책을 들고 나왔어요. 와,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딱 봐도 단군 할아버지 같잖아. 부르시면 뭐 봐봐야죠. 자, 환웅과 운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이 거 봐. 단군 할아버지 나왔어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어디예요? 당연히 고조선이지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 1번 팔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팔조법이 나왔죠. 팔조법 언제예요? 고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고. 두 번째, 영고라는 제천 행사죠. 하늘의 제를 지냈어요. 부여죠. 12월 달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 세 번째, 지배자로 신지, 읍차. 이렇게 신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사만이죠. 사만. 자, 네 번째, 음락가령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책화. 그래서 부족 경계를 넘게 되면 뭐 소, 말 이런 걸로 변제하고 데리고 와야죠. 동해지요, 동해.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찾으래요. 지도에서 찾아보자. 3점이야. 3점. 커요. 자, 이 나라에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여자가 어린 나이에 결혼 약속을 해요. 신랑 집에서 여자를 데려와 기른 후 여성이 신랑 남자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네. 그렇죠? 성인이 되면 신부 집에 대가를 주고 며느리로 삼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뭐예요? 민며느리제. 또한 가족이 죽으면 뼈만 추려서 보관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으니 가족 공동묘죠. 어느 나라?
옥저다라는 거죠. 옥저. 민며느리제 설명 있고 가족 공동묘 설명 있으니 옥저가 정답이에요. 자, 옥저. 우와. 어디야? 아, 요건 알잖아요. 부여, 고구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여기가 옥저인지 여기가. 자, 다가 옥저고 라가 동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부여, 고구려는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여와 고구려의 위치는 아는데 옥저 동해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돼? 앞졌다면 한반도에 옥동자가 살았구나. 옥동자가 살았구나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다번 옥저지요. 그래서 옥동자 꼭 기억해. 옥동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들어갈게요.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시 국가를 찾는 문제예요. 그 지도 뭐 얘기 안 나왔지? 국가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역사넷. 그래서 어디에 문화유산? 정림사지 5층 석탑. 어디에 있어요? 부여. 부여에 있어요. 금동대학로. 요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요것도 역시 부여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거고 산수무늬 벽돌. 요건 언제예요? 이거 사비시대 절터에서 발견된 겁니다. 부여 여기 사비시대 다 사비성시대네요. 언제야? 백제지요. 백제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번 진대법 언제? 고구려 고국천왕 때지요. 그래서 빈민구제책이었다. 두 번째 상수리 제도를 두었다라고. 상수리 제도는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때죠. 자, 지방의 22담로. 22담로는 백제 무령왕 때지요. 6세기 백제 무령왕 때니까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 골품제라는 신분제도. 골품제라는 것이 언제예요? 신라잖아. 그렇죠? 신라.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자, 5번 들어갑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그 47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연표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연도를 외워라 라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연도 외워라 얘기가 아니야. 일단 보자라는 거죠.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자료를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신라의 영토를 한강 유역까지 넓힌 것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신라. 그러면 지금 이 왕이 누구예요? 신라왕이겠네. 그렇죠? 신라 영토를 한강 유역까지 넓힌 것.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을 장악했을 때 이곳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운다. 누구죠?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6세기 진흥왕 때죠. 6세기 진흥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라 6세기 진흥왕. 그렇다면 6세기 때 진흥왕을 찾아보면 돼. 자, 보세요. 이거 몇 세기? 5세기. 요거는요 6세기. 요거는요 7세기. 됐죠? 다라는 안 돼.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인데 6세기잖아요. 그렇죠? 6세기 때 누구야?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여러분 진흥왕 하면 백제 또 누가 나와야죠? 백제 성왕이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어디를 차지했어? 한강을 차지했잖아요. 한강을 차지했지요. 자, 진흥왕하고 성왕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왕을 쳐 그 다음에 한강을 장악하지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면 돼. 자, 백제 성왕이 즉위했고요. 대하성전2 이렇게 백제 성왕 즉위했죠. 그러니까 가 아니면 나잖아. 근데 가가 들어가면요. 성왕이 있어 없어? 아직 없죠. 그러니까 가는 안 돼. 뭐만 남아? 나만 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나예요. 그렇죠? 몰라도 된다니까 연도를 왜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렇죠? 언제냐라는 거지. 대충 알아도 풀 수가 있어요. 자, 6번 문제예요. 미출근 이 전투로 옳은 것. 나는 이 전투에서 우물술 우중문이 이끄는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격퇴하였소 라고 돼 있어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나라와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고구려 살수대첩이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살수대첩이에요. 여러분 이 살수라는 것이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천강인데 그냥 외우면 안 돼.
쓰지도 마세요. 청천강이야. 천천강인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승을 이끌었던 전투인데 살수.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걸 뭐라고 해요? 살인이라고 하잖아. 수나라 죽인 거는 살수야. 그러니까 살수. 외웠죠? 됐어요.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그렇죠? 살수대첩. 수나라잖아. 만약에 이게 당나라면요. 안시성 전투가 되겠지. 그런데 수나라니까 살수대첩이 돼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2번에 있네. 1번 보세요. 귀주대첩은 강감찬 장군이죠. 고려 강감찬 장군 거란이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겼다. 살수대첩 이것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고 안시성 전투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 당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 쳐들어왔고 양만춘 장군이 여기에서 우리가 싸웠다. 자, 처인성 전투는 고려 시대잖아. 고려 몽골의 2차 침입. 그렇죠? 누구? 김윤우 고려 장수. 원래 스님이죠. 스님. 그래서 우리가 살수대첩은 2번밖에 없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7번 문제 한번 가볼까? 7번 문제 들어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역시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격 수업이에요. 통일신라의 대외교역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쵸? 한눈 안 팔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생님 무서운가 봐. 자, 통일신라의 대교역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통일신라를 물어보고 있죠. 자, 첫 번째 장보고가요.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주도했대요. 장보고는 언제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통일신라 1번이 정답. 자, 2번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과 교역했대요. 여진 무역소 언제예요? 조선에 그 무역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자, 세 번째 개시와 후시를 통한 국경무역이 활발했다라는 건데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을 얘기하는 조선 후기. 그렇죠? 조선 후기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네 번째 학생이 낭난과 외에 철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화폐처럼 썼대요. 이게 언제예요? 가야. 그렇죠? 가야. 그러니까 정답은 1번 통일신라 장보고의 활동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힘들죠. 아니 옛날 집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제 설명을 한번 봐봅시다. 인물 찾는 거죠.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입니다. 절대 모른다라는 거지. 절대 모른다. 자, 가를 제안하고 있어요. 신라 육두품. 신라 육두품은 아는데 출신인 그는. 그러니까 그는 인물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당의 빈군과에 합격했대요. 도당 유학생. 당나라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관직 생활을 했고요. 이후 귀국해서 진성 여왕에게 10개의 개혁안. 이게 뭐예요? 시무십조. 진성 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올렸던 신라 육두품 출신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최치원의 시무십조.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뭐 하는 데다? 무성서원으로 최치원을 재앙하고 있었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최치원을 제사 지내는 곳. 최치원의 시무십조. 인물 물어봤으니까 최치원에 대해서 푸는 거지요. 자, 최치원 어디 있어? 4번에 있네요. 자, 1번 강수는요. 외교 문서에 뛰어났던 학자적 관료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뭉장가로서 외교 문서 서린기에게 보내는 그 외교 문서가 있었다라는 건데 너무 어렵죠? 그냥 답 서린기죠. 외교 문서 강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설총은 누구예요? 원효의 아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화왕계 신문왕에게 바쳤던 설총. 자, 최승로는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고려시대 시무 28조. 그래서 성종에게 유교 정치를 하세요라고 건의했던 사람이 최승로. 자, 최치원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 자, 9번 문제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봐도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료 해석. 만약에 자료에서 모르는 게 나온다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뭘 보자? 1, 2, 3, 4번의 선택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선택지. 그러면 선택지를 보다 보면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 여기에 신라라고 나와줬구나 이런 힌트가 보여요. 다시 한번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에이 문제 틀렸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1, 2, 3, 4번도 보시라고 요걸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봐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아이고 주제 발해의 문화유산 나와줬어요. 자, 이불병자상 발해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발해 석등이라고 나와줬죠. 다시 얘기하면 발해 문화유산, 발해 문화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가번 어떤 거냐? 만약에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사진이나 그림을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런데 지금 딱 보세요. 1, 2, 3, 4번이 보이지. 근데 어디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1번 아닌 것 같죠? 왜? 백제 거잖아. 칠지도. 자, 2번은요. 발해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백제 아니면 신라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금관총이라고 나와줬어요. 이거는 신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금관. 호우총, 청동그릇. 여러분 호우명그릇은 들어봤죠? 호우명그릇. 그렇죠? 호우명그릇. 신라 뇌물 마립관과 광개토 대왕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호우명그릇. 이거 어디에서 쓴 거죠? 신라에서. 그러니까 신라 거죠. 그렇죠? 연꽃무늬 수막새. 와, 수막새는 뭐예요? 이 기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와. 기와장 무늬잖아. 이 기와의 무늬가 이 고구려의 무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구려의 무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안 써 있으면 이거 고구려 건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게 발해 문화죠. 그래서 발해 기와, 발해의 기와는 고구려의 기와와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 4번 모른다고 해도 이거 확실히 아닌 거 우리가 골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에요. 10번 문제 볼까? 10번 문제는 이제 만화 컷이에요. 지금 무섭게 생겼어. 지금 하고 뭐 하자라고 했더니 올소 이렇게 지금 전쟁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밑줄근 나해에 해당하는 인물. 그러면 이 사람을 풀어라라는 거죠. 자, 오래전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백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제는 없는 나라예요. 나는 이제 이곳 완산주에 도읍해서 의자왕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의자왕이잖아요. 근데 의자왕의 억울함을 풀겠다. 그래서 완산주에 수도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나라는 어디예요? 후백제. 누구예요? 인물은 견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제를 계승했다라는 거 보고 우리가 견훤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에 해당하는 인물 견훤에 대해서 풀어라라는 거죠. 풀어보면 되죠. 자, 1번이 견훤 나왔죠? 1번이 정답.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자, 그럼 궁예는요? 궁예는 901년에 후 고구려를 건국하지요. 그렇죠? 자, 만적이 왜 나오니? 지금 만적 언제예요? 고려잖아. 고려의 최충원의 산노비예요. 최충원의 노비 만적. 자, 양길은요. 이 후삼국 시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백제, 후백제를 만들었고 후고구려를 만들었고 이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이 후고구려 누가 만들죠? 궁예가 만들잖아요. 이 궁예가 이 후고구려를 만들기 바로 직전에 양길의 부하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양길은 도적대인데 신라 말의 도적대인데 이 궁예가 양길 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견훤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노비를 안검하고, 그러니까 안검하고 조사해라. 다시 노비에 대해서 살펴봐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노비가 제대로 된 노비인지 잘못된 노비인지 살펴보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있으면 평민으로, 양민으로 다시 돌려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가 원래 노비였는데 원래가 노비가 아니고 원래는 양인이었다라는 거죠. 평민인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 조사해서 다시 평민으로 올려라라는 거. 누구예요? 고려 광종이죠. 고려 광종의 노비 안검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1번 광종 왕권강을 도모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비양권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첫 번째 뭐예요? 왕권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상태,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좋아지죠. 자, 두 번째 인종 때, 고려 인종 때 서경천도를 계획하는 거 누구예요? 묘청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 태조, 북진 정책. 태조하면 두 명을 떠올려야죠. 왕건이냐 이성계냐. 그렇죠? 그런데 북진 정책이니까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 현종 때 지방제도를 정비해라. 지금 어느 시대예요? 고려 시대니까 고려 현종 때 오도 양계를 만듭니다. 오도 양계. 그렇죠? 위에 이렇게 해서 북계와 동계가 있었고 그리고 행정구역 5개 5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5도 양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광종.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문화유산 카드. 국보 제68호. 풀어봐. 모른다라는 거지. 몰라요. 자, 간송미술관. 미술관인가 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근데 간송 선생님은 좀 아시면 좋은데 전형필 선생님이에요. 전형필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형필 선생님의 호가 간송이에요. 아무튼 간송미술관. 소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 중에 하나인데 표면에 무늬를 새겨서 파내고 다른 재질의 재료를 넣어서 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무늬를 새겨요. 그 다음에 이걸 파요. 이렇게 막 흠을 파.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입혀. 그리고 닦어. 그 다음에 구워.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게 고려시대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도자기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고려시대 도자기. 자, 1번. 분청사기요? 분청사기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자, 백자요? 백자는 조선 사림들이 집권을 했을 때 깨끗한 선비의 백자 기계를 나타낸 거 선비. 자, 청자삼각 운항문이 매병인데 고려시대 상감청자죠. 이것이 정답인데 보세요. 정답을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청자 참외 모양 병. 이것도 고려인데. 그렇죠? 고려야. 그럼 보세요. 자, 고려가 두 개가 나왔어. 지금 우리는 시대를 봤어요. 고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1번하고 2번은 아니야. 근데 3번하고 4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설명했어요? 항아리에 무늬를 흠을 내서 무늬를 새겼잖아. 근데 여기 무늬 있어요? 없잖아. 여기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상감청자를 묻고 있어요. 13번 문제 한번 봐볼까? 13번. 자, 가에 들어갈 기구를 찾아라.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핸드폰이 너무 좋다. 제 거는 이렇게 하면 검색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한 거 검색하더라고. 자, 검색 결과입니다.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로 관리들이 비리를 감찰하고 고려시대 때인데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요. 정치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이 기구의 관원은 중사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권한을 가졌던 기구 어디예요? 이게 고려의 감찰기구로서 어사대지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낭사 어사대의 관원이 무엇을 함께 갖고 있었다?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대간권. 그래서 왕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럼 지금 여기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나왔으니까 이 기구는 뭐예요? 어사대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어사대예요. 어사대가 정답이고 2번은 어느 나라?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최고 국정 총괄기구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중추원은요. 중추원은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중추원에 추밀과 추밀은 2품 이상의 고관이에요. 높은 사람. 그리고 또 어디 승선이 있어요. 왕명 출납을 했던 비서기구. 3품 이하의
승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2품, 3품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조금 낮은 사람이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도병마사. 도병마사는 뭐죠? 국방의 문제를 담당했던 고려의 특수한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죠. 그래서 국방 문제만 담당했었다라는 거. 고려 도병마사. 그래서 지금 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 가면은 누가 제신과 추밀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들이 다 고관이죠. 2품 이상의 고관. 그래서 제신과 추밀 앞자 따서 제추회의기구라고 불렀죠. 도병마사. 아무튼 정답은 어사대에 있어요. 됐다. 14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와, 3점입니다. 3점. 3점. 그러면 지금 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번 봅시다. 정중부가 문신은 모두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무신정변. 고려 무신정변이에요. 자, 여기 배중선 장군이 이곳 진도에서 우리 삼별초는 적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삼별초의 항쟁이죠. 그러니까 1270년 그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강화도에 있었던 삼별초가 끝까지 맞서 싸우죠.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 그러면 무신정변에서 삼별초의 항쟁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 몇 년이냐? 뭐 여러분 몇 년이냐?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했죠. 몇 년 이런 거 외우지 마. 언제예요? 신라 말이죠. 그렇죠? 신라 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두 번째. 최우가 정방을 설치했다. 최우는 누굽니까? 무신정권.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최충원의 아들이죠. 최씨 무신정권이에요. 최씨 무신정권. 무신정권이네. 그렇죠. 무신정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씨 무신정권이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겠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묘청이 금나라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는 고려 전기입니다. 고려 전기 인종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네 번째. 서희가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서희의 외교 담판 언제예요? 고려 전기죠. 고려 전기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종이냐 선종이냐 몰라도 돼요. 자, 봐봐. 신라말 고려 전기 이때는 무신정권. 됐죠?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점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지웠지? 우리 지웠어. 묘청 이때 아닌 것 같아. 지웠죠? 서희 이것도 너무 앞선 시대야. 지웠지. 뭐만 남어? 2번만 남잖아. 그렇죠? 됐어요. 2번이 정답. 자, 1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 질문. 자,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이게 뭐냐라는 거죠. 몰라요. 안 읽어봤으니까. 자, 점수는 몇 점? 1점. 쉽겠다라는 거지. 자, 고려 성종 때 만든 거예요. 고려시대 만든 거구나. 유학과 기술 교육을 담당했다. 학교인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 학교네. 대학교를 얘기하네. 고려시대 성종 때 대학교 국자감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국자감. 자, 1번 경당은 우리 삼국시대 때 공부했어요. 고구려 장수왕이 지방에다가 세웠던 학교입니다. 경당. 자, 두 번째 향교는 지방에 만들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의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 중학교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세 번째 국자감이 정답이죠. 근데 비슷해. 자감, 국자감, 주자감. 주자감은 어디예요? 발해 대학교잖아. 우리나라 발해 대학교가 주자감이죠. 그래서 국자감 푸는 문제니까 3번이 정답 됐어요. 16번 한번 들어가 볼까? 16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적절한 것. 지금 보면 뭐 여기저기 있는데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학습 주제가 뭔지는 이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학생이 막 붙이고 있어. 홍산대첩 모르겠는데 최영 알아. 그렇죠? 최영 알아요. 진포대첩,
화포, 최무선. 와, 화포 제작했나 보다라는 거죠. 자, 이쪽 황산대첩. 아유, 이거 안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쵸? 붙여주니까 고맙죠. 이성계. 자, 최영과 이성계는 언제? 고려 말에 활약했던 장수예요. 최무선, 화포 제작해가지고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를 막았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가 활약했던 고려 말, 최무선, 화포 이렇게 그러면 고려 말에 왜구가 쳐들어왔구나. 1번 몽골의 침입과 항쟁. 이거는 고려 중기. 그래서 김윤후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든가 그래야겠죠. 두 번째 왜구의 침략과 격퇴 이 얘기가 맞지. 2번이. 3번 여진정벌. 그리고 동북구성. 여진정벌 하려고 별무반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고려전기 윤관 별무반을 조직했다라는 거. 이것도 나오면 이제 맞겠다. 하지만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서양함대의 침입과 척화비. 아하, 서양 애들이 얘기가 나왔고 척화비가 나왔으니까 이 서양 오랑캐들하고는 놀지 마라라고 배척하는 거죠. 조선시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척화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구 요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왜구에 관련된 내용은 2번이 정답이죠. 1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부터 봐. 이런 거는. 여기부터 이렇게 막 보지 말고 가운데부터. 그럼 지금 보면 조선 태종이 한 일. 그렇죠? 보통은 이제 여기를 가지고 없애고 가라고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운데를 써고 그 다음에 파생돼서 막 쓰는 거니까 가운데부터 보는 게 좋죠. 조선 태종이 한 일 왕권 강화겠죠. 그렇죠? 호패법을 시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에게 착용을 했고 양반에서 천민인 노비까지 착용을 하게 했던 뭡니까? 호패법. 호패.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렇게 해서 8개의 도로 나눈 조선 태종. 계미자라는 글자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왕권 강화에 관련된 얘기겠죠. 태종의 여기에 지금 안 나온 얘기들이 있어야 될 건데. 자, 첫 번째 균역법을 시행했다라는 거죠. 균역법 영조 때 두 필을 냈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 준 거죠. 영조 때요. 자, 직전법은요. 세조 때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현직 관리 니들만 받아라고 해서 토지 제도를 바꿨어요. 자, 세 번째 오군영 체제로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 조선 후기인데 정확하게는 숙종 때예요. 그래서 오군영은 그냥 요것만 기억해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수어청 그리고 금위영 이렇게. 그래서 훈련도감은 꼭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래서 훈련도감은 전쟁 중에 선조 때 만들었던 거고 금위영이 숙종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인조 때인데 몰라도 되고 훈련도감과 금위영 이렇게 해서 숙종 때 금위영을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오군영 체제 5개를 만든 것은 누구다? 순종이다. 숙종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무튼 정답은 아니죠. 육조직계제를 시행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육조직계제 시행했을 때 누가 했냐? 태종과 세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조 나왔잖아요. 세조는 아닐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됐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가상의 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니까 이후야.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이 언제를 파악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야. 자, 드디어 새 궁궐의 이름이 경복궁으로 결정했다. 그럼 지금 새 궁궐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에 원래 궁궐이 따로 있었겠지.
경복궁이라는 이름에는 국왕과 백성이 함께 만년토록 태평하며 큰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복궁으로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경복궁 누가? 조선 태조 때, 태조 이성계, 그렇죠? 이성계 때 누가 만들어요? 정도전이. 그래서 조선의 건국 정도전이 바로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1번 흑창. 흑창은 기억나요? 흑창? 흑창이 의창으로 바뀌는 건데 언제죠? 고려 태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흑창을 만들고 그리고 고려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자, 두 번째 사심관 제도가 실시되었다. 사심관 제도 고려 태조 왕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출신자를 뽑아서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파견하게 했던 제도예요. 자, 세 번째 한양에 시전이 설치되었다. 요거 언제예요? 이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 자,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요거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간섭기 때잖아. 그렇죠? 원간섭기 때 이문소 이것을 없앴다라고 하니까 고려 후기. 그렇죠? 공민왕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조선 전기. 지금 보면 요거 조선 이전 상황 X. 요것도 이전 상황 X. 그렇죠? 요건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데 정동행성 이문소 요거는 고려 시대 X. 그렇죠? 3번이 정답이죠. 자, 1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에 들어갈 과학기구로 오는 걸 찾아보자.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가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가진 물시계예요. 물시계. 자, 이 시계 알려주는 시간에 따라서 도성문을 열고 닫았고 궁궐 호위병, 군인들은 임무를 교대했대요. 그러니까 시계를 하는 얘기지. 그런데 어떤 시계요? 물이 쪼르륵쪼르륵 이렇게 돼. 이걸 왜 이렇게 놨어? 이렇게 좀 세워놓지. 헷갈리겠지? 그러면 물이 쪼르륵쪼르륵 해서 쭉 해서 땡 치면 어떻게 여기에서 인형이 나와서 땡땡 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경루죠. 누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던 자경루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에 들어갈 과학기구 이름이 뭐냐? 자경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딱 나왔네. 1번 자경루, 물시계. 그렇죠? 2번 추구기. 추구기는 측정하는 거예요. O, 그렇죠? B. 그러니까 강수량을 측정했던 기구죠. 그래서 강수량 측정 기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혼천이 같은 경우는 하늘의 이 별자리라든가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측했던 천체 관측 기구 혼천이. 그리고 이제 앙부일구는 뭐예요? 해시계예요. 이게 다 누구 때? 세종 때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물시계는 자경루 이름. 아직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건 다 알 거야. 자, 20번 문제.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점이에요. 비교적 쉬운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지. 자, 우리 모둠에서 존경하는 역사 인물로 이 왕을 선정했다라는 거죠. 이 왕이 누구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야,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 학생 아니다. 그렇지? 이거 어떻게 몰라? 농사직설을 편찬했다.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있어? 우리가 이제 19번에서도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20번 이 왕의 업적, 세종대왕의 업적을 또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1점이니까 쉽잖아. 4군 육진을 개척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4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영토를 확장했던 세종대왕. 자, 두 번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완성해서 반포한 사람 조선의 성종이죠. 세 번째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다라는 거죠. 철종 때 김정호가 우리가 이제 철종은 몰라도 되고요. 김정호는 알아야지. 대동여지도. 자, 네 번째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다. 누구 때요? 조선시대 숙종 때지요. 숙종 때.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그래서 간도. 그림도 잘 그린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 이제 백두산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이 하나 흐르니 이 강이 뭐예요? 그 토문강. 그래서 토문강 이쪽이 간도지요. 이 간도 누구 땅이야? 우리 땅이죠. 그렇죠? 왜? 이 숙종 때 백두산 정개비를 여기에다 세워놨잖아. 그래서 여길 경계로 해서 이쪽은 조선 땅이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이제 청나라 땅이고. 이것이 백두산 정개비. 아무튼 세종대왕에 대한 문제니까 1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 이 작품은 조선 전기 대표하는 그림으로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거래요. 자, 여기 보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이쪽 그림. 이쪽 그림은 뭐 같아? 이거 고사관수도예요. 고사관수도. 자, 이렇게 15세기 강희안의 그림인데 지금 여기에 15세기 때 그림을 묻고 있겠지. 이게 뭡니까?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자, 찾아보면 되죠. 자, 정답은 어디에 있다? 어디 있어? 4번에 있네. 4번에. 그렇죠? 자, 1번 무동도인데 무동도 지금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 있죠. 요거 누구예요? 김홍도. 조선 후기의 그림이지. 자, 두 번째는 이 세안도인데 세안도는 누가 그렸어요?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그림. 자, 인왕제색도인데 인왕제색도 이 진경산수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정선의 그림이고 자, 이 목류도원도가 세종 때 안견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린 것이 목류도원도죠. 4번이 정답. 자, 2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5세기 때부터 16세기 초까지 사셨던 분이다라는 거지. 자, 조선 중종 때 사림의 중심 인물로 활동을 했고 도학의 정치,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라는 거. 지금 보면 어떠한 걸 막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종 때 개혁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조광조지요.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조광조의 활동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악지묘. 성악지묘는 이지요. 그렇죠? 율곡 이의 서적 성악지묘. 두 번째, 백운동서원. 백운동서원을 만든 사람 누구죠? 주세붕. 그렇죠?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이 황이 건의하죠. 그래서 이 서원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사액 받아라. 그래서 소수서원이라고 사액받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글씨를 딱 써주죠. 소수서원이라고 써가지고 딱 하사한 것이 백운동서원이에요. 아무튼 백운동서원은 주세붕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 이것이 정답이죠. 분명히 이 조광조, 현량과 당시의 중종 때는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광조가 관리를 추천해서 뽑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현량과 실시 이것을 건의했던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3번이 조광조의 활동이니까 정답이겠죠? 4번 시언력 도입을 주장함. 이 시언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달력인데 이것을 도입하자라고 김육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죠. 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뽑았잖아. 이렇게 정답 뽑아냈으니까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지. 자, 23번 문제.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야, 지금 뭐 장군이 있는데 아이고 백성들이 막 물도 붓고 그렇죠? 근데 얘들이 지금 뭐 가지고 있어? 총 가지고 있어요. 이 진주성에서 외적이 총을 가지고 진주성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진주성에서 진주 목사 김시민의 지휘 아래 관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곽재우 등이 이끄는 의병부대도 성 밖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전투가 여기 김시민 이 전투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역시 일본 놈들이구나.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전투 임진왜란이지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전투 진주대첩 진주성 전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죠. 자, 1번 천리장성을 축소하면 안 되지. 천리장성은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고구려 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가 고려 때 한 번 있었죠. 자, 두 번째 권율이 행주상성에서 승리하였다. 권율의 행주대첩이죠. 언제요? 임진왜란 중에 있었죠. 자, 세 번째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탔다. 이거 언제 불타요? 고려시대 때. 고려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얘들이 불지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다. 윤관의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거잖아요. 고려시대예요. 고려 숙종 때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전투. 2번이 정답이지요. 자, 24번 문제 한번 봐볼까?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어디부터 볼까? 왼쪽부터 볼까요? 이곳은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던 누구야? 누구? 왕이 묻힌 곳인데 왜 능이 아닌 묘라고 부를까? 누구는 인조반정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광해군이에요. 자, 볼까?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후금이 청을 공격을 해요. 그 청나라에서 조선의 광해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광해군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강홍립 장군을 보내요. 근데 강홍립 장군이 어떻게 해요? 후금에 투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 이것이 중립외교고 왕이 묻힌 곳인데 왜 능이라고 붙어야지? 조선 왕능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왜 묘라고 부릅니까? 인조반정 때 누가? 이 서인 사람들이 광해군을 끌어내리죠. 광해군을 끌어내요. 그래서 조나 종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광해군은 그냥 광해군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조반정에서 광해군으로 쫓겨나서 광해군이기 때문에 조나 종을 써야 능이 되는데 능이 아닌 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자, 광해군 1번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광해군이에요. 대전회통 조선 흥선대원군 때예요. 자, 두 번째 삼정 이정청은 언제? 임술농민분기 때, 진주 농민분기 때 이때 우리가 삼정문란을 시정할게. 그래서 만든 것이 삼정 이정청. 자, 세 번째 초계문신제는 정조 때. 그래서 너 능력 괜찮은데? 내가 공부 시켜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 그래서 따로 공부를 시켰던 정조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대동법을 처음 시행한 사람 광해군. 경기도에 처음 시행을 한 것이 대동법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자, 25번 문제 봐볼까? 자, 가에서 다 불상을 만들어진 순서. 와, 3점이에요. 여러분, 이 3점이 나왔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3점 나왔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 충분히. 서산 용현리의 마의 열의 삼존불상. 백제 온화한 미소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백제. 그렇죠? 알잖아. 몰라요? 아실걸? 자, 그럼 요거는 경주 석굴암 본존불. 이건 알지. 알죠? 언제예요? 통일신라 때. 파주 용밀이 마의 입을 입상. 이 절벽에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엄청 거대하게 만들었죠. 거대하게 만들었던 시대가 언제야? 고려. 그러면 지금 봐볼까? 찾았잖아요. 백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로 가니까 가나, 다로 가야죠. 어디 있어 정답? 1번에 있네. 가나, 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죠. 자, 여기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몇 개 보여.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볼 때는 한 3개 정도가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되잖아? 그럼 정상이야. 그럼 정상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한 6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미안한 말이지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돼. 아직 지금 시험 다음번에 시험 볼 때까지 아직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6개는 너무 많어. 3개 정도 힘든데요? 라고 하면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25번까지 풀었잖아. 그러니까 한숨 돌려야죠.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